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물체가 그 중력하에서 어 그 어떤 경로를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랑, 그러니까 지오데식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두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지오데식 문제부터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기본 개념들이 좀 필요해서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나중에 4차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지만 그 이 시각화를 위해서 2차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2차원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서피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일반적인 서피스 곡면이죠. 이건 나중에 이제 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 타임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 일반적인 서피스는 그냥 임의의 코디네이트로 기술이 가능하죠. 임의의 그 어떤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코디네이트. 자, 그 임의의 커비 리니어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그냥 이름을 x1, x2라고 하고요.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노테이션으로.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x 미우인데 미우. 자, 그 그러니까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감자칩을 생각을 하면 감자칩의 서피스에 이제 어떤 이런 코디네이트를 그려요. 자, 이게 이제 x1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게 x1이, 그러니까 x2가 제로, 아이고.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이제 뭐 이런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축을 뭐 x2라고 하고, 이 이쪽 축을 x1이라고 하면, 자, 이제 이쪽 라인들은, 녹색 라인들은 이제 x2 값이 일정한 그런 라인이 되겠고요. 요 갈색으로 된 라인은 x1 값이 일정한 그런 라인들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코디네이트를 쓰는데, 그 얘는 뭐 어쏘고날 할 필요도 없고 그 임의의 코디네이트예요. 자, 이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정의를 하는데, 그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게 그 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한 점에서 요 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그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텐데, 그 베이시스 벡터는 어, 이쪽으로도 향하고요, 이쪽으로도 향하겠죠. 자, 근데 이 베이시스 벡터는 그 우리가 이 뮤라고 쓰고, 이 값은 어떤 벡터, 위치 벡터를 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파셜 디리베티브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떤 이제 벡터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 서피스를 그 3차원의 인베디드 된 서피스로 기술을 한다면은 사실 굳이 이런 개념이 필요 없겠죠. 3차원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3차원 기술이 아니라 순전히 2차원으로 기술을 하고 싶어요. 근데 2차원이 이게 사실은 그 이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그 벡터가 표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떤 벡터는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이뮤.
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u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서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는 벡터는 이게 a1, e1이랑 a2, e2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자, 근데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이런 벡터들이 갖는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2디멘셔널 스페이스죠. 자, 그 2디멘셔널 플레인은 사실은 우리가 얘가 이제 형성하는 게 그 탄젠트 플레인이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어떤 우리가 평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점에 가만 있어봐. 다른 색으로 합시다. 요 포인트 P에 그 접하는 어떤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그, 자, 그림이 좀 저기 하니까 여기다 다시 그리죠. 요쪽에다 다시 그리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플레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플레인은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그 탄젠트 플레인은 이제 플레인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거를 물론 확장하면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차원이 이게 2보다 크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 그 디퍼런셜 미분 기하학에서는 그러니까 익스터널 그러니까 그 외부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기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원의 지오메트리는 보통 이 3차원의 그 인베디 된그 3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지오메트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3차원의 어떤 구부러진 스페이스를 기술하게 된다면은 순전히 우리가 인트린식하게 그걸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자, 이 스페이스에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서피스죠. 이 서피스에서 그 어떤 포인트 P에서의 길이를 우리가 ds라고 하면 ds 제곱은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x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 자, 근데 이 벡터 이거를 다시 우리가 쓰면 그 어, 뭐냐면은 얘를 그 코디네이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x 뮤에 대해서 요 벡터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dx 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이렇게 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뮤 똑같은 인덱스를 쓰면 안 되니까 여기서 누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얘가 바로 이제 베이시스 벡터가 되니까 자, 이걸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랑 그 다음에 dx 뮤 dx 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니까 요 베이시스 벡터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결국엔 이제 매트릭 텐서가 되는 거죠. 매트릭 텐서가 되고요. 뭐 요 매트릭 텐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강의 그 7번째 강의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걸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요. 자, 물론 이거는 지금 이 경우에는 뮤하고 누가
1하고 2만 했지만 얘는 얼마든지 그 일반화를 할 수가 있고요. can be to 그 디멘전이 차원이 2보다 큰 3차원, 4차원 또는 임의의 차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베이시스 벡터로 이루어진 어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것이 얘가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탄젠트 스페이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벡터는 이 미분기하,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에서 다루게 되는 벡터들은 사실은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3차원에 놓여 있는 2차원 서피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부 과정에 뭐 수리물리나 아니면 역학이나를 통해서 아주 잘 많이 접했던 거고요. 이 매트릭 텐서는 매트릭 텐서 매트릭 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저기에 의존을 하죠. 위치에 의존을 하죠. x 또 다른 걸 써야 되니까 뭐 알파라고 할까요? 자, 이게 위치에 의존을 하고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좌표계에서 구의 서피스만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자, 구의 서피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스페리컬 서피스 3차원에서 구좌표계는 이제 뭐 잘 익숙할 테니까요. 이걸 듣는 분들은. 자, 이 3차원으로 일단 표시를 하면, 그 전에 이 스피리컬 서피스는 우리가 좌표계를 표현하면 사실 이 두 개만 필요한데, 이 일반 코디네이트가 두 개가 필요한데, 그 하나를 각각을 이제 세타하고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쓰면.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어떤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극으로부터의 각도고, 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경도에 해당하는 그런 각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3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3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냥 XYZ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칼럼 벡터로 쓰면 이 길이를 그냥 1로 쓰면, 반경을 1로 쓰면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요. y 값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 값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P에서 그 탄젠트 플레인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벡터를 우리가 기술을 하고 싶은데, 그것의 베이시스 벡터는 바로 여기 두 개의 이 벡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베이시스 벡터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E1은 라운드의 세타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E2는 파이에 대한 이제 미분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벡터를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사인 세타만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이게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코사인 파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여기 사인 파이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돼갖고 여기서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0.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매트릭을 알 수가 있겠죠. 매트릭을 구하면, 매트릭 텐서를 구하면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G11은 이 원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겠고요.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성분끼리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니까 한 번은 코사인 세타 제곱하고 코사인 파이 제곱 더하기 사인 파이 제곱한 다음에 다시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1이고 결국은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12나 G21은 해보면 알겠지만 0이 돼요. 0이 되고 뭐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두 개 서로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이 세타 파이 한 번씩 나오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라서. 자, 그 다음에 G2는 여기서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파이 제곱 뭐가 잘못됐죠? 여기서 이게 사인 파인데 그죠? 잘못 썼네. 그죠? 그죠? 자, 그럼 해보면은 여기에 사인 세타 제곱이 공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제곱 더하기 코사인 파이 제곱이 나와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돼서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ds 제곱이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의 d 파이 제곱.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리물리 대학교 수리물리 시간에는 보통 그림을 가지고 요 매트릭을 요 형태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지오메트릭하게 결정을 하는데, 자, 이것은 지오메트릭하게 하는 대신에 완전히 이제 엘지브라로 우리가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서피스가 구부러져 있는지 안 구부러져 있는지는 커브드 서피스 또는 이제 확장하면 스페이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매트릭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텐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주지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간단한 경우는 알 수 있죠. 제일 간단한 경우가 G 뮤뉴가 이게 그냥 델타 뮤뉴. 그러니까 1 아니면 0. 그러니까 오소고날하고 완전히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ds 제곱이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자, 이거는 서피스가 플레인인 건 다 알고 있어요. 플랫. 자, 근데
서피스가 얘가 이렇게 하면은 서피스가 플랫한 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그 이 뭐야 매트릭 텐서가 크로네코 델타처럼 써 있으면 서피스가 플랫한 건 확실하죠. 근데 서피스가 플랫하다고 해서 반드시 매트릭을 이렇게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카운터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데, 내가 그냥 플레인 종이에다 아무렇게나 내가 플레인에다가 여기 그냥 똑바로 된 그냥 그 플레인인데, 평면인데 여기에 아비트러리한 그 임의의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터를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죠. 임의의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G 뮤뉴가 뭐 어떤 이 x의 함수일 텐데, x는 x1, x2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보고서는 그, 그 매트릭 텐서만 가지고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폴라 코디네이터를 쓴다면 얘가 ds 제곱이 dr 제곱 플러스 d 세타 r 제곱에 d 세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플랫한 걸 알지만 매트릭 텐서만 가지고는 플랫한지 어쩐지 바로 판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플랫. 그렇지만은 매트릭 텐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다. 뭐 실린더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부러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밖에서 구부러뜨린 거고, 익스터널 커버츠만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평면을 그냥 구부러뜨려서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페리컬 서피스가 되면, 물론 이 서피스 얘기예요. 스페리컬 서피스의 경우에는 얘가 우리가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다고 부르는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평평한 종이를 우리가 접는 게 아니라 그냥 구부려 갖고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트린식 커버처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논의는 나중에 아마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그 지오데식 얘기를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지오데식은 그 이너 커브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력 이론에서 스페이스 타임이 결정되면, 스페이스 타임이가 이제 커버처가 결정이 되면 스페이스 타임이 어떻게 매터한테 움직이라고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How to move. 자, 지오데식은 사실은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을 일반화시킨 거죠. 기하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지오데식 어떤 커브드 스페이스에서, 또는 이제 서피스인데,
그 지오데식이라고 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일반화 직선을 직선 개념을 일반화한 거죠. 그럼 직선은 뭐냐? 잠깐 리뷰를 해보면 of a straight line. 자, 직선을 이제 뭐 몇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두 점 사이에 여기 A하고 B라고 합시다. 이게 뭐 편의상 축은 뭐 2차원만 그리고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뭐 저기 뭐 아무런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경로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은 뭐냐면은 똑바로 긋는 게 스트레이트 라인인데 첫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정의는 shortest pass죠. shortest pass고 자, 이렇게 그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정의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정의에 집중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탄젠트 벡터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A에서 B로 가는 경로에 탄젠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접하는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 자 이거에 이제 접하는 어떤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탄젠트 벡터는 이런 벡터가 있는데 탄젠트 벡터를 우리가 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어떤 파라미터 여기서는 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서 요 벡터를 요 파라미터에서 미분하는 것이 바로 탄젠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바이 데피션 t의 크기는 1이고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라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탄젠트 벡터예요. 근데 그 지오데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면은 a line that keeps 탄젠트 벡터를 컨스탄트로 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t를 다시 미분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울기 벡터가 변하지 않는 라인을 탄젠트 벡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명확한데 우리가 A에서 B까지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가려면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탄젠트 벡터 자체가 그 벡터를 L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얘는 결국은 dl 제곱분의 d 제곱에 x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쓴다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쓴다면 이게 뭐냐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이게 성분들이 전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dl 제곱분의 d 제곱에 뭐 성분들이 전부 뭐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하면 더 있을 수도 있죠.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각각의 성분이 네,
세컨드 디리버티브가 전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게 이 성분들에 대한 이차미분이 전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다.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성분들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요 자체는 0이지만.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특수 상대론에서 그 프리파티클의 운동 방정식을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운동 방정식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렉처 8번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밀턴스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오대식이 그 쇼티스트 패스가 아니라 프로퍼 타임이 최대인 그런 패스가 되고 그 프로퍼 타임이 최대인 패스에 바로 이런 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번엔 L 대신에 이제 타우를 쓰죠. D제곱의 X 뮤 얘가 0.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너셜 모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X 뮤는 그 시간과 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구할 때는 이제 델타 타우가 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밀턴스 프린시플로부터 유도를 했는데 뭐 두 번째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스트레이트 라인을 일반화 시키는 게 그 구부러진 서피스에서의 또는 구부러진 스페이스에서 지오대식이 되는데 그 개념을 스페이스 타임에 적용을 하는 게 바로 그 중력에서의 물체 운동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대식 이퀘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이 지오대식 이퀘이션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자, 그것에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서피스 또는 스페이스는 반드시 커브도 돼 있을 필요도 없는데 스페이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이것의 이제 스페이스의 그 성격이 이게 그 G mu nu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트릭 텐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매트릭 텐서만 보면은 얘가 실제로 커브추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안다는 얘기는 그 공간에 대한 성질을 안다는 뜻이고요. 이 주어진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평면이다 또는 구면이다 뭐 실린더다 실린더의 서피스다. 자,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오대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쇼티스트 패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오대식 이퀘이션 역시 그 두 가지로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쇼티스트 패스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해밀턴의 프린시플을 쓰면 되겠죠.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요. 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 탄젠트 벡터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직선인데 그 플랫 서피스에서 또 플랫 스페이스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탄젠트 벡터가 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구면을 생각을 해보면 어딨냐 이런 구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선 더 이상 그 저기 탄젠트 벡터를 일정할 수가 없는데 그죠? 이제 어떤 지오데식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파리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파리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얼마냐를 구할 때 지오데식이 어디 뭐냐라고 구할 때 그 물론 첫 번째 데피니션이 뭐 가장 간단하죠.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그 탄젠트 벡터를 일정하게 뭐 이런 개념을 쓰고 싶은데 탄젠트 벡터가 일정하지 않죠. 그렇죠? 휘어져 있는 탄젠트 벡터가 일정한 것은 그 완전히 플랫 유클리디안 서피스 그 스페이스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사실은 탄젠트 벡터를 일정하게 하려면 지구를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반적인 스페이스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아무리 구부러진 서피스라고 해도 그 영역을 잘게 쪼개면 그 부분적으로는 플랫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리 플랫한 그런 코디네이트를 생각을 먼저 해요. 이걸 우리가 y라고 부릅시다. y라고 하고요. 자, 그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는 둥글지만은 여기서는 XY 좌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동네 그냥 산으로 뭐 굴곡진 거 빼고요. 지도를 그냥 평면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로컬하게는 이상하게 그려서 플랫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어떤 여기에 이제 플랫한 서피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탄젠트 서피스 개념과 동일하죠. 자, 이게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시스 벡터로 이루어진 어떤 플랫한 코디네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여기 우리가 광주에서 쓴 이 2차원 스페이스랑 또는 뭐 어디로 LA에서 쓴 또는 뭐 어디냐 그 멜버른이나 짐바브웨에서 쓰는 2차원 코디네이트는 다르죠 분명히 그죠?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게 뭐 여기 지구는 둥그니까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응? 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고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서피스가 될 거고. 자,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오데식을 우리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로컬하게는 알 수가 있어요. 로컬하게는 이 플랫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이 지오데식은 다른 게 아니라 최단 거리는 또는 탄젠트 벡터를 일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이게 y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얘는 로컬리 카티시안으로 잡았으니까 그 이차 미분이 0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이런 이제 원리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y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는 얘는 이제 전체의 코디네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 서피스의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로 사용 불가능하죠.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2차원 맵을 가지고 짐바브웨에서 쓸 수 없는 것 없다는 뜻이죠. 전혀 다른 XY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걸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려면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가 필요하겠죠.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물론 이 스페이스가 정해지지 않, 서피스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구좌표계 아니 구에서는 구표면에서는 구좌표계를 쓰면 가장 편리한 거죠. 유니크한 게 아니고 가장 편리하긴 하죠. 자, 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를 x 뮤라고 합시다. 물론 이 x 뮤는 당연히 이 그 포지션 디펜던트 하고요. 매트릭은 포지션 디펜던트 하고 이렇게 써야죠.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매트릭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매트릭을 이제 G 뮤 뉴 dx 뮤 dx 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오데식 이퀘이션은 x에 대한 이퀘이션이 아니라 y에 대한 이퀘이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오데식 이퀘이션은 y에 대한 건데 y를 l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dl분의 dy 알파 얘가 0이란 얘기인데 얘가 지오데식 이퀘이션인데 자, 얘를 x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이 dl분의 d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x에 대한 것을 다시 쓰면 얘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아니지 dl을 x 이거부터 합시다. x 뮤를 한번 미분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거랑 똑 동일하죠. 체인 룰을 쓰는 거죠. 체인 룰 쓰면 자, 이 체인 룰이 여기서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자, 이걸 쓰면은 우리가 dl분의 d 대신에 여기에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라운드 dl분의 dy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되겠죠. 뭐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 순서를 바꿨는데 다시 씁시다. 안에 거부터 해야 되는데 dl분의 d는 놔두고 앞에 건 놔두고 그 다음에 dl분의 d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걸 쓰는 거죠. 복제를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y 알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항이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걸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한 거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를 미분을 하면 두 번 미분이 되고요. 그 dl 제곱분의 d 제곱의 x 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그냥 곱한 걸 앞에다 쓰면 자, 요거를 그냥 앞에다 씁시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데 dl분의 d에 얘를 미분하고 뒤에 걸 먼저 미분을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dl분의 dx 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시 이걸 다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다시 적용을 해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dl분의 d 대신에 이거를 또 써서 그 여기에다가 다시 이거를 미분을 하는 거죠. 이걸 안에다 집어넣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저기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라운드 x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똑같은 뮤를 쓰면 안 되죠. 똑같은 뮤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누라고 하는 걸 다른 인덱스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서메이션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요 이 두 번 미분한 게 하나 나오고 라운드 제곱 y 알파를 두 번 미분한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dl분의 d의 x 뮤랑 dl분의 d의 x 뮤. 자,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약간 이제 요 관계식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뭘 곱하냐면 그 y 그러니까 이걸 곱하는 이유는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인 건데 얘를 없애주려면 여기에 어떤 새로운 인덱스 x 람다하고 라운드 y 알파를 해주는데 물론 여기는 그 sum 오버 알파를 해주는 거죠. 알파라는 인덱스 y 알파에 대해서 썸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걸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값이 여기에 이제 이걸 해주면 인버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델타 뮤하고 람다 이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dl 제곱분의 d 제곱 x 뮤 더하기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이걸 곱하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감마 뮤 뉴하고 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지는 다시 쓰기로 하고요. 하고 dl분의 dx 뮤하고 dl분의 dx 누는 0. 자, 근데 여기 델타 크로네커 델타를 우리가 여기 뮤하고 람다를 인덱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지오데시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여기서 y분의 요거를 한번 곱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여기에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값이죠. 자, 이걸 우리가 크리스토퍼 심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상당히 복잡하지만 형태는 매우 간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오데시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스페이스 코디네이트 사이의 관계만 안다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과 x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y, 그러니까 로컬 플랫한 코디네이트 있잖아요. 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y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글로벌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매트릭 텐서를 알면 기본적으로 이 지오데식 이퀘이션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감마 미우뉴를 우리가 매트릭 텐서로 다시 이 매트릭 텐서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2번 우리가 두 번째 한 그 탄젠트 벡터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식을 얻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쇼티스트 패스 첫 번째 정의를 가지고 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